놀랄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토끼띠에게 대운의 신호탄이 벌써 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 수중에 남은 건 걱정뿐이라면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7월 물과 불이 교차하는 기류 속에서 토끼띠에게는 구름 사이로 내리꽂히는 스포트라이트 한 줄기가 준비돼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그 빛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방법을 낱낱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2번 이상 돌려보시면 핵심이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집니다. 지금도 배경에 흐르는 777의 주파수가 재물운을 자연스럽게 상승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 편안히 틀어두셔도 좋습니다. 또 이번 달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글로 적는 순간 이미 우주의 메아리가 시작됩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살포시 눌러두셔야 다음 운세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하나가 여러분의 재물 레이더를 매달 자동으로 업데이트해 주는 셈입니다. 왼쪽 아래 태그된 제품도 함께 활용하시면 재물의 흐름을 한층 견고히 다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토끼띠 7월 운세의 결정적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이번 달 토끼띠 운세 흐름부터 일단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년 12달을 기차칸으로 비유한다면 지금 우리는 7번째 칸에 올라탄 셈입니다. 앞에 6칸에서 모아온 경험과 배움을 이 칸에서 정리해 두어야만 뒤에 5칸에서 속도를 붙일 수 있습니다. 7월은 서쪽 하늘에는 긴 장마 구름이 드리워져 있지만 동쪽 지평선에서는 태양이 뜨거운 기운을 밀어 올리고 있어요. 물과 불이 동시에 강해지는 이중 기류 속에서 토끼띠에게는 두꺼운 구름 사이로 내려오는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듯 특별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그 빛을 보고 겁을 내서 몸을 숨기지만 누군가는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올해 대운의 징조는 바로 그 한 걸음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면 빛은 점점 넓어져서 새로운 무대를 밝혀주고 뒤로 물러서면 구름이 빛을 삼켜버려서 다시 노력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토끼띠는 이번 달만큼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자신의 내면 나침반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번 달 금전운과 재물운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수입 쪽 이야기입니다. 본업에서 월급 혹은 매출이 상승하려면 2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는 내가 이미 해놓은 일의 결과를 받는 단계이고, 둘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여도를 인정받아 추가 보상을 얻는 단계입니다. 7월에는 첫째 단계보다 둘째 단계에서 점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회의 때 평소엔 조용히 듣기만 하던 분이 이번 달 중순에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를 제시했는데 그 아이디어가 팀 전체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다음 달 보너스 혹은 일시 성과금으로 돌아올 확률이 있죠. 그러므로 이번 달에는 무조건 한 번은 회의에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프리랜서라면 기존 단가를 재협상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돈이 나가는 지출 쪽을 보면 장마철답게 편의점, 식비와 배달비가 평소보다 늘어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밤 10시 이후 비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며 매운 라면 하나만 주문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앱을 열었다가 아이스크림까지 추가하는 모습이 떠오르네요. 이런 작은 새는 숫자를 볼 때는 티가 안 나지만 한 달 후 통장에서 체크카드 내역서를 보면 왜
일이 구멍이 많을까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예산 전략은 대형 지출보다 티끌 새는 구멍 막기에 집중하는 수비형이 유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핸드폰에 저장된 간편 결제, 앱 자동 결제를 잠시 비활성화하고 배달앱 메인 화면을 안 보이도록 폴더 안쪽으로 옮겨두는 식의 심리적 장벽을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동산과 투자운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올 봄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이미 시장이 살짝 움직였고 그 여파가 7월 중순 이후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토끼띠에게는 아직 큰 자금을 한 번에 넣는 올인 전략보다 소액으로 발을 담가서 물의 온도를 재는 신중형 전략이 적합합니다. 주식이나 코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짜 기회는 준비한 사람만 알아봅니다. 토끼띠 여러분 중 지난 봄 손실이 있었다면 전열을 재정비하고 종목이나 매매 방법을 간소화해 보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시스템이 곧 돈이 새지 않는 그물망이 됩니다. 건강운은 어떤 모습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토끼띠는 기본적으로 목 기운이 강합니다. 목은 신체에서 간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피로가 쌓이면 눈이 쉽게 충혈되고 근육통이 어깨 쪽으로 몰립니다. 장마철엔 눅눅한 공기가 체내 수분 대사를 방해해 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독소가 쌓이기 쉬워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땀 배출을 돕는 반신욕이나 좌운 같은 따뜻한 수치료를 주 2회 이상 진행하면 간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일을 끝내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새벽 2시, 3시까지 깨어있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면 간의 해독 시간이 줄어들어 혈액순환이 더욱 막힙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드는 것을 목표로 수면 루틴을 잡아보세요. 연령대별 조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40대 중반을 넘는 분들은 위장에 노후 현상이 서서히 시작되기 때문에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 위벽을 더 빨리 공격합니다. 실제로 40, 50대 토끼띠 고객 중에는 계절이 바뀔 때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돼서 고생하는 사례가 잦습니다. 이럴 때는 하루 한 번만이라도 밥 숟가락으로 2~3숟가락 적게 먹고 대신 미음이나 전복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곁들이면 체내 열이 내려가면서 위벽이 복원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60대 이상의 시니어 토끼띠는 척추 주위 작은 근육이 약해지기 쉬워서 비 오는 날 골반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을 때는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우고 허리 끝을 의자 등받이로 터치한 채로 호흡을 깊게 하는 습관이 도움됩니다. 이번 달 토끼띠와 궁합이 좋은 띠는 돼지띠와 양띠입니다. 돼지띠는 토끼에게 없는 넉넉한 토, 기운을 공급해 주면서 심리적 안전망을 만들어 줍니다. 양띠는 목 기운이 서로 조응해서 토끼띠의 창의력을 배가시킵니다. 두 띠와 함께 움직이면 아이디어가 현실성이라는 옷을 입고 시장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말띠와 쥐띠는 이번 달만큼은 토끼띠와 충돌 위험이 큽니다. 말띠의 불은 장마철에 증폭되어 예측 불가한 번개로 변하기 때문에 사소한 대화도 언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쥐띠는 물 기운의 깊은 어둠을 가졌는데 그 속에서 토끼띠의 예민함이 불필요한 상상을 만들 수 있으니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물론 완전히 피한다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려야 할 때는 미리 순서와 역할을 문서로 명확히 적어두면 감정의 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물운을 떨어뜨리는 물건 3가지를 더욱 자세히 소개합니다. 첫째, 오래된 지갑 이야기입니다.
지갑은 돈의 집입니다. 집이 낡으면 좋은 손님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지갑 바닥 가죽이 갈라지거나 가득한 실밥이 벌어진 상태라면 이번 달 안에 과감히 교체하세요. 신상 명품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늬가 단정하고 내부가 깨끗한 지갑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동전에 물때가 낀 저금통입니다. 동전 자체 무게보다 근옥이 생긴 물때가 돈의 길을 가로막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캔 재질 저금통을 몇 년째 쓰고 있다면 세척해서 햇빛에 말리거나 새로 바꾸세요. 세 번째는 전자레인지 위에 올려둔 녹슨 철제 받침대입니다. 부엌은 재물과 직결되는 공간인데 녹슨 금속은 쇠퇴와 손실을 상징합니다. 받침대가 필요하다면 나무나 세라믹 재질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 중 한 가정은 받침대를 치운 뒤 한 달 만에 남편의 특근 수당이 늘어났다는 후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제 흉일과 길이를 좀 더 세밀하게 짚어볼까요? 흉일은 7월 2일, 7월 14일, 7월 26일 이렇게 세 번입니다. 이 세 날은 천간병화와 지지자수가 충돌하면서 특히 목 기운이 약해지는 시간대가 길어집니다. 토끼띠가 대표하는 목 기운이 약해진다는 것은 신경이 예민해지고 실수가 발생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7월 2일 밤에는 데이터 실수로 큰 손실을 본다는 문의가 매년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세 날은 계약을 미루거나 최소한 재확인 절차를 2번 거치세요. 점심 약속처럼 환기되는 자리도 좋지만 조용한 장소에서 라벤더, 오일 향을 맡으며 명상 시간을 갖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길일은 7월 8일, 7월 19일, 7월 30일입니다. 이 세 날은 수, 목 기운이 부드럽게 순환하기 때문에 토끼띠에게 추진력과 지지력을 모두 제공합니다. 7월 8일은 화요일이라 직장인이라면 주간 업무 계획을 수정하고 상사에게 작은 제안이라도 올려보면 즉각 호응이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19일 토요일은 사람 인연이 빛나는 날이니 오랜 친구나 선배를 다시 만나서 협업 아이디어를 나눠보세요. 7월 30일은 실질적인 결과가 맺히는 마무리 날입니다. 그동안 준비한 서류나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거나 투자금을 투입하기에 좋습니다. 이 세 날짜의 공통점은 새벽녘 비가 잠깐 내렸다가 구름이 걷히며 태양이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길일의 기운이 완전히 내 것이 되니 꼭 기억해 두세요. 행운의 숫자와 색깔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숫자 4는 사방을 의미합니다. 즉 재물의 기반을 건물처럼 내 기둥으로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만든다고 해석합니다. 이번 달에는 가계부를 4가지 항목으로 단순화해 보세요. 생활비, 투자비, 자기계발비, 비상금 이렇게 4칸으로 구분하면 숫자 4의 기운이 들어와서 지출 흐름이 안정됩니다. 숫자 9는 변화의 완성 단계입니다. 새로운 사업자를 내겠다고 마음먹은 분이 7월 9일에 사업자 서류를 신청하면 처리 속도가 유독 빨라집니다. 숫자 11은 둘이 하나로 만나는 기운입니다. 연애운이나 팀 프로젝트 성공을 바란다면 11층 카페에서 미팅을 잡아보세요. 색깔은 연라벤더, 에메랄드, 담청색 외에도 아이보리와 짙은 회녹색까지 확장해서 조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라벤더 팔찌 하나만으로도 불안감이 잦아든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에메랄드빛 머그컵을 사용하면 기획서 발표 전에 목소리가 맑아져서 전달력이 높아진다는 후기가 있고요. 담청색 쿠션을 소파에 두면 다정, 내 말 다툼이 줄어들었다는 체험담도 있었습니다.
꼭 고가의 제품일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 마켓에서 10,000원 이하로 구입한 소품이라도 색깔이 정확하면 기운은 똑같이 작동합니다. 연도별 로또 운세를 보강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을묘생 1975년생은 7월 셋째 주 목요일에 편의점이 아닌 로또 복권 전용 판매점에서 구매해야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날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은행 업무를 보고 남은 잔돈으로 5장 정도 구입하면 좋습니다. 개묘생 1963년생은 둘째 주 화요일 퇴근길 지하철역 밖작은 키오스크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붉은 우산을 든 행인을 스쳐 지나가면 보너스 번호와 연결되는 영감이 떠오를 수 있으니 메모지를 챙기세요. 신묘생 1951년생은 넷째 주 월요일 새벽 운동 후 파란 하늘을 본 직후 근처 슈퍼에 들러서 최대 3장까지만 구매하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이세 연도는 각각 숫자 19, 27, 34를 공통행운 번호로 공유하니 참고해 보세요.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행운을 노리다가 당첨 금액을 미리 계산하고 큰 계획을 세우는 순간 재물 기운이 달아나 버립니다. 로또는 보너스일 뿐이고 본업과 건강 관리가 진짜 기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봄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로또 5등 당첨 경험이 있는 사람 중 60%가 다음 달에도 비슷한 금액을 계속 투자하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니 당첨이 되든 안 되든 웃으면서 넘어갈 여유를 준비하세요. 꿈, 해몽도 살펴보겠습니다. 7월에 토끼띠가 꾸기 쉬운 꿈 중 하나가 끝없이 이어지는 숲길에서 작은 분홍 토끼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꿈은 자신 안에 숨은 가능성을 상징하는데 분홍빛이 돌면 열정과 휴식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꿈 속에서 토끼에게 손을 내밀었더니 토끼가 팔짝 뛰어 품에 안기는 장면까지 이어졌다면 분명 이번 달 안에 새로운 계약이나 인연이 손에 쥐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숲길이 아닌 거대한 시장 골목에서 토끼를 잃어버리는 꿈을 꾼다면 계획 정리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알람입니다. 깨어난 직후 즉시 수첩에 해야 할 일을 3줄로 정리하면 악영향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7월의 방위와 풍수 팁을 전달해 드립니다. 진 편관을 기준으로 북동쪽 방향이 막혀 있거나 물건이 쌓여 있다면 이번 달 재물 기운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현관에서 북동쪽 벽면을 살펴 먼지 쌓인 신발 상자나 버리지 않은 우산이 있다면 모두 치우고 라벤더, 향초를 1시간만 밝혀두세요. 반대로 남서쪽이 트여 있으면 인연운과 건강운이 상승합니다. 거실 남서쪽에 초록잎이 무성한 화분을 배치하고 화분 아래 작은 사각 코르크 매트를 깔면 물과 목 기운의 균형이 완성됩니다. 잘 가꾼 화분은 숨겨진 귀인을 불러온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달 토끼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댓글에 소망이나 목표를 남기지 않으셨다면 지금 적어주세요. 글자로 남긴 바람은 이미 우주의 메아리를 타고 현실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살포시 눌러주시면 다음 운세 영상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에 적어주신 모든 꿈이 한 달 안에 싹을 틔우고 가을이 오기 전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저 역시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활기찬 7월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